전세권은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는 물권이 됩니다. 좀 달리 얘기하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전세권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전세권 얘기를 하려면 임차권 얘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15년 사이 임차권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사이드로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 임차권,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 자, 중개사법 공부하신 분들, 민법 공부 지금 계약법 파트를 마치신 분들은 그 공부하셨죠.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에서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만약에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 버리게 되면은 대항력 1조, 그럼 우선 변제권도 같이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등기, 바로 주택 임차권 등기 또는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요거는 이제 어디서 공부했던 주제냐면은 바로 직권에 따른 법원의 촉탁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영역에서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뭐 기억이 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기억이 안 나거나 잘 모를 얘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넘어가는 거, 그게 용기고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6개의 과목 거의 전반을 다 서로 맞물려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등기법 파트에서 잘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민법에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민법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등기법 파트에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 시간들이. 그런데 공부가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하루를 공부했다, 이틀을 공부했다 했을 때 조금씩 쌓이면 좋을 텐데 그거 아니고요. 이게 그 판소리인가 그런 거 보면은 득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에 딱 깨닫게 되는 그런 것처럼 요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요. 임차권 얘기를 하려면 임대차 얘기부터 가봐야 되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스톱. 우리가 앞에서 지상권하고요, 지역권, 그리고 이제 공부하게 될 전세권 등은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이 권리가 성립한다. 임차권은 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등기를 하게 돼도 또 역시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 여부가 임차권의 성립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념이다. 다만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의 내용으로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따라오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뭐야?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대항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다 그러면 대항력 없습니다. 대항력 없다는 얘기는 자 임대차 합의를 했는데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요거 잘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주임법, 상임법에 관한 내용 강의 어느 뭐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그거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는요, 미리 설명드리면 필수적 등기상으로서 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 등기상이 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 지상권 같은 경우는요, 목적과 범위라고 하는 거, 지역권은요, 목적 범위 외에 요역지에 관한 정보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이제 범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 또 하나가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거야. 자, 그런데 임차권은 필수적 등기사항의 차임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에서 지상권, 지역권, 지금 그리고 임차권 이런 데도 존속기간 이런 것들을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약정이 있을 때만 등기를 하는 것이 필수적 등기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필수적 등기사항과
임의적 등기사항을 대비해 보는 관점 뭐냐면 만약에 지상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바로 범위와 목적을 표시하지 아니한 그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지상권 등기라는 것은 무효입니다. 성립 자체가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권에 있어서 범위 목적 외에 존속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해도 또는 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만약에 지상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존속 기간을 또 치료를 포함을 해서 약정을 하고 그걸 등기를 하게 되면 그걸 역시 제3자에 대해서 그걸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임차권의 등기사항 아주 많습니다. 임의적 등기사항 많은데 그중에 필수적 등기사항은 차임이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었고요. 자, 이에 비해서 우리가 임차권과 전세권을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 전세권은 물권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잘 안 해주죠. 잘 모르니까 안 해주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못하니까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주민등록만 이전해도 대항력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경매 과정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자, 전세권 설정 등기는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전세금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 될 테고 또 하나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이 전세권 설정 등기 필수적 등기 사항이라고 전세권의 성립은 전세금의 교부, 전세권 설정 등기 물론 전세권 설정의 합의까지 세 가지가 민법에서 다뤄지는 쟁점이고요. 이 등기의 필수적 등기사항으로서는 지금 전세금하고요. 그 다음에 범위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범위라고 하는 것을 쓴다는 얘기는 지상권 지역권이 그러하듯이 지상권 지역권에서 토지 일부를 대상으로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듯이 전세권에 있어서도 부동산의 일부를 대상으로 뭘 할 수 있다?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까다롭고 버거운 영역이 되게 될 겁니다. 저도 공부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본이 그렇게 중요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기초적인 개념에 철저히 숙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세권 설정의 합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의 교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해서 공동 신청 뭐 따로 얘기할 거 아니죠. 우리가 따로 이 단독 신청이라고 해서 판결 등과 판결 등 외원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거 있습니다. 하여튼 등기부 볼 때마다 그걸 쓱쓱 넘겨보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될 테고 전세권 설정자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용어의 정의 지상권에 있어서 지상권자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상권자 거기에 대응해서 지상권 설정자라고 하는 게 토지 소유자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자라는 개념에 대응해서 지역권을 허용해 주는 사람을 지역권 설정자라고 부르게 될 테고 전세권에 대응해서 전세권을 허락해 주는 사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를 가리켜서 전세권 설정자, 여기서는 등기 의무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공동 신청할 테고요. 신청 정보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두 가지 이슈가 있죠. 그래서 전세금과 범위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 등기사항이 된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공통적인 요소는 범위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슈가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에 있어서 토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뭐 있었죠? 바로 지적
지적도라고 하는 것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로 봐야 돼. 전세권에 있어서 등기 시작할 때 첨부 정보라고 해서 자, 전세권 설정의 범주가 부동산의 일부였을 때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지적해 드린 것처럼 이 전세권이라는 것은 토지 전세권도 있고 건물 전세권이 있을 수 있다. 토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전세권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지적도라는 것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전세권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건물 도면이라는 것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자, 이게 기본인데 포인트는 일부가 전제가 됐을 때 얘기죠. 만약에 토지의 전부를 대상으로 지상권이나 토지의 전부를 대상으로 지역권을 설정한다. 부동산의 전부를 대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지적도나 건물 도면 이런 것들은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기 신청 있게 되면 등기소의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거기에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니까 당연히 주 등기가 되게 되는 것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니까 을구에다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구에 주 등기 형식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뭐 요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지금도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미쳐버리는 거지. 그때는 다시 앞에 돌아가셔서 주등기, 부기등기 영역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 그 공부 세상에 날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부한다고 하면 돈 얼마 들어가고 웃기고 있네지. 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얼마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시간 할애하셔야 돼. 자, 요 근래 어떤 분 보니까 짬나면 공부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뭐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전에 알던 지인 연락을 주셨어요. 뭐 자료 보내드릴 텐데 모르겠어요. 그분 자체가 좀 민망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진짜 짬나면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건지 짬나면 공부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몸만 버립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안 좋아요.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무조건 붙는 게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찍어서든 뭐 밀려 써서든 무조건 붙는 게 너무 중요해.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자존감의 문제거든. 자존감. 그러면 시험 많이 떨어졌구나. 많이 떨어졌어. 나는 붙을 때까지 한다. 붙을 때까지. 그래서 내 삶이 고달프구나 해서 떨어진 게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증 딴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필수적 등기상 알고 있죠? 전세금하고 범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범위 얘기가 계속해서 만약에 일부라고 했을 때는 지적도나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될 게, 자, 이것은 출제 이슈가 전세권의 이전 등기. 그래서 사실 전세금도 전통적으로 25일 때는가요? 출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개를 비교하면서 자꾸 범위 얘기를 가지고 일부냐 전부냐, 그리고 앞에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에 있어서는 지적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세권에 있어서는 건물 도면. 그래서 이게 좀 지저분한 게 뭐냐면 우리 지상권 할 때도 부동산의 일부, 그 다음에 지역권도 부동산의 일부, 그 다음에 전세권도 부동산의 일부라는 표현을 법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해 갈 때는 어떻게 이걸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야.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토지의 일부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전세권은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조문하고 해석 문제가 남는 좀 지저분한 파트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이 파트 제일 중요한 건 이전 등기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뭐 상속, 수용, 자, 유증 뭐 이런 걸 우리가 세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가 있었죠. 자, 지금 지상권이나 전세권 또 지역권도 지역권 아니구나. 지역권을 제외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이전 등기라고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논리구조 이런 식이야. 값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지상권자는 X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죠. 예,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무은지 지상권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도하고 자, 병한테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병이 뭐가 된다? 지상권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소유권이랑 똑같은 구조야.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도 전세권도 뒤에 저당권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보통 공부하다 지쳐갖고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이전하지 못한다라고 아무 근거 없이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상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자, 이것도 주등기, 부기 등기 문제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말전, 승, X,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뭐로 한다?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 소말전 승 X,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주등기, 부기 등기를 얘기할 때 이미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전세권의 이전 등기 중요 쟁점이고요. 경우의 수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하고요, 존속기간 만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해서 결론 외우셔야 돼. 자, 이게 깊이 있는 판례를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험용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전세권의 이전 등기,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이전 등기 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게 이제 일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권의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원래 순서대로 가려면 전부부터 가야 돼.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그 X 부동산 전부에 대한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남아 있어요. 근데 을이 병에게 전세권 이전에 합의 있고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해서 병이 전세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안 된다며 또 된다며. 아니 전부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이 X 부동산 전부를 대상으로 전세권 이전은 문제가 돼. 근데 시험에 안 나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물론 우리는 모르지. 전부는 되고 안 되고 관심도 없지. 그런데 시험에는 항상 뭐가 문제가 된다? 일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의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 건물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십시다. 근데 그 건물 중에 방 하나만 떼내서 병한테 일부 이전하면서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할 것이냐? 예, 불가능합니다. 그냥 불가능하고 외워야 돼. 또 어디서 주어들은 판례 있었고 뭐 읽어보면서 뭐 조건부로는 뭐 가능하고 개소리 시험을 여러분들은 전세권 무슨 법학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돼서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얘는 담보물권, 저당권이랑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내용이 아직 쌓이지 않았으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 한편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일부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일부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했을 때 부기등기. 다시 갑시다.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가 되고 나머지 이전 등기는 뭐다? 다 부기등기 형식을 취하게 된다. 자, 우리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했다고 하십시다.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사고 팔 수 있어요. 가등기 이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부기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해서 소유권의 이전 등기만 주등기가 되고 지상권의 이전 등기, 전세권에 만약 허용된다고 한다면 일부 이전 등기 이런 것은 다 부기 등기의 문제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게 문제 출제하는 기술의 문제인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과 후, 존속기간 만료 후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으면 그 다음에 물어볼 출제 포인트를 빠는 거야. 바르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전세권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가지고 출제쟁점 삼았으면 만약에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출제를 하게 되면 이때 등기 형식은 어떻다? 부기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게 전세권의 전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토지나 건물, 자,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두 개를 묶어서 우리 법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세권의 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였을 때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갑소유의 X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전세권 취득할 수 있다. 설정 등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전체를 존속기간 중에 병한테 파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토지의 일부 중에 또 일부에 대한 전세권을 팔아넘긴다. 존속기간 중에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까. 물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이건 소위 경매 청구할 수 있는 저당권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 그때는 말이죠. 바로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형식은 부기 등기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이제 우리 임차권에 있어서 필수적 등기사항 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구성할 때요 필수적 등기사항과 임의적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대별해 보게 되는데 인간적으로요 지상권 설정 등기사 필수적 등기사항 바로 목적과 범위, 지역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필수적 등기사항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 정보 전세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필수적 등기사항 전세권과 범위, 임차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필수적 등기사항은 바로 차임. 그럼 나머지 존속기간 뭐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임의적 등기사항이다. 그 꼭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요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세권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고 잠시